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한번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네. 탁 내놨는데 네.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또는 뭐 그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 들어봤는데 예. 시장을 가장 잘 하시는 또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 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사실 금융 대책이죠. 그 중에서 가계부채 관리 예. 강화 방안. 딴 건 안 쓰고 딱 금융 대책만 썼는데 네. 요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제가 평가할 위치는 아니지만 그냥 학점으로 하면 그냥 A 뿔뿔. 그래요? 그 수준입니다. A 뿔뿔이에요? 네. A 뿔보다 위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또 한문도 교수님 말하면 믿잖아요. 30년 동안 부동산을 해오면서 예. 역대 정부나 이 금융기관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매뉴얼. 있는데 있는데 이제 딜을 하고 조정을 하죠. 정부 그렇죠. 따라서.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나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을 안 내놓고 예. 디테일 뭐 단계적으로 했다든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 흡수해가지고 시장이 이겨버렸죠. 그렇죠.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 틈새들을 풀어주는 방법도 알아요. 매뉴얼. 근데 그거를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한 2달 전부터 조금 대놓고 좀 비판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뭐 그 소리를 들은 건 아니겠지만 내용을 보니까 아우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그냥 갭 투자는 일단 없습니다. 갭 투자 끝났다 이제. 네, 끝났고 추가 대책이 이제 나오면 퍼펙트한데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에 대해서 제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어제도 만났거든요. 일단 뭐 개점 휴업 수준으로 가는 분위기는 일단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내려오면 우리 소비자들이나 실소유자분들이 또 돈을 좀 조금씩 모으다가 2, 3년 정도 계속 하향하면 그때 집을 살 수 있는 진짜 안정적인 하향 안정화 그게 첫 단추는 잘 꼈습니다. 결정적인 게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 문구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30년 하면서 전 금융권 동시 시행이라는 단어를 올해 진짜 2번 정도밖에 못 봤습니다.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대출을 묶어도 이금융권 가고 어디 가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를 투자 단체나 뭐 카페들은 다 알아요. 이렇게 해봤자 웃어요. 근데 우리 일반 분들 생업에 바쁘신 분들은 나오면 다 묶인 줄 알고 집값이 내려갈 줄 알잖아요. 근데 거기 뒤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하면서 불안하니까 또 따라가게 되고 이런 플레이를 계속 해왔죠. 그걸 싹 지금 막은 거예요. 모든 금융기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작년 9월에 이복현 원장하고 저 김병환 그 위원장하고 좀 다퉜잖아요. 예. 뭐 규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은행 자율에 좀 맡겨라. 너무 심하다. 이랬더니 막 자율로 하면서 뭐 우리은행 뭐 대출 금지 기사 나오고 9월 달에 뭐 KB 막 쭉쭉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저쪽 하나은행은 딱 풀어놓은 거예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동안.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수들은 그 뉴스를 다 알았고 다 알죠. 그냥 바로 나오면 매뉴얼이 나오고 우회로 매뉴얼이 나와요. 이거를 했다는 게 저는 사실 믿기도 어려웠어요. 모든 금융기관 동시시행. 구멍이 없다. 그것도 휴일날 바로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의 의지를 금융권이 이미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 자정하는 것 같아요. 벌써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반응은 어때요? 시장 반응 한 3일 정도는 이제 뭐 이런 뉴스 나왔잖아요. 현금성 부자들만 되냐 뭐 이렇게. 그 뭐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현금성 부자가 바본가요? 아니 집값이 올라갈 기미가 없는데 왜 그러세요? 예전에 그 언론에서 또 비판을 이런 거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니까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팔고 집으로 부동산 투자하러 올 거다. 또 그 사람들이 바본가요? 비트코인은 거품이 있다 없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부동산은 약간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아니까 팔 일이 없거든요. 제가 10분을 물어봐도 부동산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자분들은 이제 우리 기러기님들 그걸 쓰잖아요. 비트코인 팔아 집 부동산으로 유입 뭐 이렇게 이런 프레임을 잘 만드는데 요번에 특징이 뭐냐면 이 대책이 나오고 나서 한 3, 4일은 계속 그 딴지 걸기 기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주말 지나고 어제부터요. 싹 모양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뭐 3기 신도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 담화하시면서 좀 언지를 몇 개 주셨잖아요. 뭐 맛보기다, 뭐 3기 신도시 속도 낸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게 이 다른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실행력 짱인 분이니까 말한 대로 하니까
이게 계속 비판했다가는 자기들이 진짜 기러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제부터 그제부터 싹 바뀌더라고요. 3기 신도시 그리고 약간 이 비틈은 밑에 있어요. 예전에 이걸 앞에 뒀어요. 비토하는 거를. 지금은 저 밑에서 조금 비토해.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다. 부동산 패러다임이 바뀔 가능성이 지금 너무 높다. 그러니까 비동산 정책을 예전에는 나왔다 하면 그 건설 회사 혹은 네. 뭐 분양 회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써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다. 맞습니다. 그거에 반하면 다 정부를 비판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한다고 이게 시장이 살아날 리도 없다. 일단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그 기사가 예전에는 조회수.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스마트해져가지고 우리 뭐 겸손은 힘들다를 보시는 분이나 팩트에 이제 체크가 가능하니까 거기 좀 안 속아요. 그래서 당황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 말이 맞은 적이 없긴 하지만 네. 오세훈 시장이 추경을 하면 집값이 떠오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뭐 AI 서울시 1조 6천억인가 추경해달라고 그것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통화량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통화량 늘어서 M2 예. 갖고 예. 뭐 상승론자들이 주로 그런 얘기 하죠. 예. 근데 그 통화량이 지금 부동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창고가 틀리고 돌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공급 대책이 세게 나오면 또 주저앉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M2 대비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2000년대 우리나라 주가주택 시가 총액이 네. 1000조였어요. 천조. 지금 2023년도에 6,830조예요. 7배 가까이 돼요. 예. 그런데 M2 얘기했잖아요. 지금 오세훈 예, 예. 시장이. M2가 1,038조에서 3,800조로 늘었어요. 그러면 집값은 7배 가까이 늘었는데 M2는 5배도 안 늘었잖아요. 그러면 한 40% 정도가 오버슈팅 됐잖아요. 그러면 M2를 앞으로 40%를 더 쏟아야 정상적인 집값인데 이건 조족지열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저는 이거 좀 뭐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올려드려서. 투지거래 허가 때부터 자꾸 생뚱맞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아직 대책을 다 내놓는 게 아니다. 맞배기에 불과하다. 맞배기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센 게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갭 투자 같은 거는 꿈도 꾸지 말고 그 만약에 유유 자금이 있으면 주식 투자하세요. 그렇죠. 이 말이거든요. 정말 그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죠. 이 말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이 그 방향으로 반응하고 있다 보니까 네. 김학의 민가 뭐 문재인 정부 때를 자꾸 거론하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얘기하는데 지금 완전히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소비자나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좀 믿는 분위기를 좀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해버릴 것 같으니까. 실행력이 워낙 뛰어나시니까 믿음이 좀 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신도시 이제 공급 그러니까 그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공급도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제 3기 신도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하겠다고 한 것은 이미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오히려 빨리 하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속도 내겠다 그러셨죠. 네. 그거 좀 말씀 올릴 게 이 LH 업무 보고 들어오라 그랬잖아요.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돌아가는 것도 보이시나 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토지 보상이 좀 안 됐다고 보도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잖아요. 뭐 지장 철거가 느리고 3일 전에는 모 언론에서 바로 나옵니다. 뭐 1,000몇 개 기업이 업체가 지금 아직도 철수를 못해서 10년 걸린 이런 소리래요. 근데 대통령이 속도 낸다 그랬잖아요. 요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2, 3주 전에 우리 이 대책 나오고 나서 일주일 뒤에 3기 신도시 속도를 내야 되겠 싶어서 체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속도를 낸다고 했으니까. 네네. 그 전에 이제 전화해봤죠. 그걸 하셔야 되니까. 또 만약에 그 얘기 없으시면 제가 좀 1인시라도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하셔야 된다. 또 엽식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3기 신도시 추진단 사업체제 확인해 보니까 토지 분석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장물 철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99%, 98%다 이래요. 그래서 근데 왜 그걸 발표를 안 하냐? 그랬더니 기억하시면 부동산 PF 문제를 건설하기가 힘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조절을 한 거예요. 빨리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아. 그러면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보도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1,800 공급량이 더 늘어서 더 떨어질까 봐 가격이. 그렇죠. 그게 그럼 국민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건설사를 위한 거죠. 건설사를 위한 거지. 참 기분 나쁘죠 저는. 근데 이제 그 철거를 안 했으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럼 제가 아니 그러면 행정 대집행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수용 재결서라고 해서 예. 토지 부상 끝났다 그랬잖아요. 예. 토지 부상을 다 끝나면 언제까지 나가겠다는 걸 사인한 거예요.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안 나오면 어떡 하죠? 집행해야죠. 네, 행정 대집행 하면 되는데 네. 그것도 안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인하니까. 전부 다 하면 되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와 있죠.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공급량이 늘어서 안 그래도 지금 미분양이 있는데 가격이 더 떨어질까 그걸 봐 명분으로 이제 그런 명분으로 빨리 하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네. 직원들도 그냥 우리나라 사람 또 신축 아파트 좋아하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구축이라고 해봐야 새 아파트인데 사람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 네. 그 건설사들이 수요 예측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그거 팔아 제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걸 지연시키고 있었다 일부러.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건 그거고. 그렇죠. 이거 빨리 해라. 그렇죠. 이렇게 된 거구나. 네, 네.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아시나 봐. 그러니까 벌써 좀 다른 대통령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분들하고는 좀 틀린 것 업무 같아요. 파악이 굉장히 꼼꼼하게 그런데 다 행정력이 뛰어나시니까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 딱 들어가면요 알아서 정리되거든요. 그래서 속도 확실히 나니까 네. 일부 언론의 기사에 휘둘리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문호 교수님은 네. 저희가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연끌하라고 할 때 이거 망한다고 하셨던 네네.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유일한 전문가. 실제로 망했고. 네네. 서울이 지금 다시 누구 때문에 펌핑돼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죠 제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멋있게 해주셔가지고. 잡아주기. 네, 정말 잡혀갈 거 감사하죠. 아닙니까? 그죠?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공급 대책 이제 발표하신 거니까 네. 그거 나오면 시장 이제 좀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가계부채 축소와 함께 네. 주식 시장의 어떤 선진국 분위기로 부동산 그냥 올인 이런 투기 행태는 이제 조금 잠식될 것 같아요. 이제 이미 끝났다. 꿰뚫어 보셔가지고 전세 대출도 만작되시잖아요. 그것만 2차 대책이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미 다 꿰뚫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서포트 정도 전문가들이 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급에서 댓글로도 올라옵니다. 한문도 교수님 말씀이 결국 다 맞더라고요. 네. 우리가 지금 한 5년이 뭡니까? 그렇죠. 5년. 5, 6년간 네, 맞아요. 21년. 5, 6년간 저하고 방송하시면서 했던 그 초창기 얘기가 다 맞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믿어요. 한문호 교수님 분석을. 근데 한문호 교수님 이거 에이플풀이다 이것은. 네? 에이플풀 대책이고. 그걸 왜 에이플풀이죠. 에이플풀이다. 제가 공급 대책 하나 좀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거 잘 보신다면서요. 예.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용산공원 있잖아요. 용산공원요? 그 주택을 우리가 좀 빨리 지을수록 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도 이미 벌써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없으실 것 같아서 딴 방송에서 엊그제도 말씀드렸고 6년 전에도 국회의원들한테 좀 얘기했어요. 용산공원의 그 면적이요. 대한민국 서울의 수도의 이 공원 면적이 타 도시에 비해서 되게 상위권입니다. 네. 근데 그 용산공원의 그 면적이 한 284만 제곱에서 한 80만 평 가까이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15만 평 정도? 그 정도를 잠시 청년 무주택자들 위해서 집을 지면 그 땅에 계산하면 그냥 바로 2만 5천에 3만 원 줄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대한민국 기술이 좋아서 모듈라 주택 있잖아요. 네. 조립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체들이 강하잖아요. 모듈라 주택하면 2, 3층밖에 안 지을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 13층까지 지금 만듭니다. 모듈라 주택으로도. 네. 그래서 그걸 했다가 일부 분들이 그러잖아요. 자꾸 지면 어떡하냐 그러잖아요. 모듈라는 조립식이잖아요. 그럼 인구가 줄면 또 철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해체했다가 딴 데 치면 되죠. 이걸 하시면은 용산 한복판에 이번에 용산 정비창도 아마 국가에서 지금 제 생각엔 대통령께서 좀 진두지할 느낌이 들어요. 거기도 그럼 8천 개 그러면 몇만 채가 갑자기 나온다는 신호를 시장에 확실히 주시면 3기 신도시 있죠, 도심이 있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도 지금 묘수들이 많이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제가 볼 때 이번에는 통화 공급에 대해서도 통화랜드죠. 이 공급량에 대해서도요. 한 달 안에 나오면 정말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그러면 퍼펙트하게 심리가 내년에 입주 물량 부동산에 끝났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내가 실제로 살 곳이지 투자 대상으로 부당수 시에는 그렇죠. 갭 투자는 끝났다. 갭 투기는 일단 끝났습니다. 벌써 일단 끝났고 그런 추가 대책이 좀만 받쳐주시고 하시면 제가 볼 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선진국
주식 시장이 우리 자산의 비중을 알맞게 좋은 차지하고 아이디어인데요. 그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그건 이제 용산 오염 문제하고도 같이 해결이 돼야 되긴 하는데. 근데 모듈라에서 네. 지금 한쪽 부분은 3분의 1은 지금 그러니까 토양 오염 문제도 네, 거의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조사하고서 그쪽에 전체적인 계획이 좀 있어요. 나머지 3분의 1이 지금 반환 받아야 되잖아요. 그 모듈 속에 스케줄 잡으면 되겠죠. 오염 조사 언제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 공급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대통령실에서 정책 입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수님 말씀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하시면 만나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요.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해주셨습니다.